최근 일본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고 항공사의 최우수 승무원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사미 미즈키. 1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완벽한 승무원이었던 그녀가 도대체 왜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그 시작은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한 한국 부부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는 그 단순한 장면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 사회의 완벽한 인형으로 살던 그녀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찾아 떠난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입니다. 일본 최고의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한국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사미 미즈키입니다. 현재 32세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일본 항공 JAL에서 10년간 승무원으로 근무했었고 회사에서는 모범 직원으로 통했었죠. 단 한 번의 지각도 실수도 없는 완벽한 커리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 삶은 정말 공허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치 아름다운 인형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5시에 일어나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구김 하나 없는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어요. 승객들에게는 항상 똑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매뉴얼에 적힌 대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죠. 당시 저에게는 3년째 사귀고 있던 약혼자 케이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만족해하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감정적 교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인형 같았달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하다고 여겨졌고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온 것은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케이타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문제야? 결혼 전까지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본처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요. 더 참담했던 것은 부모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털어놓으니까 그런 건 못 본 척하는 게 현명한 여자야. 결혼 후에는 정착할 거니까 지금은 참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남자들은 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저를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 감정이나 상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체면을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죠. 그게 일본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렇게 우울하고 기계적인 일상을 보내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저는 도쿄-인천 노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탑승구 대기실에서 한국인 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남편분이 아내의 무거운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시고 아내분이 피곤해하시는 것을 보고는 어디서인가 의자를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런 행동들이 전혀 어색하거나 과장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봐왔던 부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부부가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해요. 체면상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부부는 남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만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은 젊은 부부가 참 보기 좋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부부 생각이 났어요. 케이타와 저는 과연 저런 모습일까?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사회적 체면을 위해 함께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몇 시간 후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스케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기상 악화로 인해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비상 착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방적으로 착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승무원으로서는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비상 착륙 신호를 보내자마자 즉시 활주로를 확보해 주었고 관제탑과의 통신도 매우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공항 시설이 좋다고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착륙 후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기실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공항 직원들도 물론 친절하지만 어딘가 매뉴얼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나이 든 승객분들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며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모습이나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승객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임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파일럿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이름은 박서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죠? 비상 착륙은 승무원분들이 더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밥은 먹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라는 인사말이 일본에서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것을 묻는 걸 신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 파일럿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가족에게 하듯이 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아직 못 먹었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서준 씨가 바로 그럼 같이 먹으러 가요. 공항 안에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업무상 만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항 식당에서 간단한 한식을 먹으면서 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일본에서 온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일본 음식도 좋아하지만
한국 음식도 꼭 드셔보세요. 특히 김치찌개는 진짜 예술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서준 씨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신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데 서준 씨는 오히려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서준 씨는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인데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 여행도 와보시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경험해보세요. 그분의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약간의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만에 그런 선입견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그 일들이 생각났어요. 인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 그리고 서준 씨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케이타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그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그냥 외국인이니까 그런 거야.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케이타는 제가 감동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폄하하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그 파일럿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따뜻함과 진심을 왜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하는 걸까요? 왜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한국 파일럿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항공사들은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이 있거든요. 특히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외국인과의 개인적 접촉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앞으로 업무 외적인 접촉은 자제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단순히 동료와 식사를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히는 곳인지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준 씨는 제게 연락처를 주시면서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정말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안전하게 도쿄에 도착하셨나요?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아사미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인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연락을 주고받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하고 일상적인 안부 인사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서준 씨의 메시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간간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준 씨가 보내주시는 한국의 일상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 사진이나 한강의 야경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는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준 씨가 가끔 보내주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죠. 아사미 씨도 한국에 오시면 분명 그런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현실의 제 모습과 이상적인 삶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상, 감정을 억누르고 체면만 지키려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없는 인간관계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케이타가 또다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회사 후배였는데 그 여자분이 직접 저에게 와서 미안해요, 몰랐어요.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케이타에게 따졌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야?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케이타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결혼하면 안정될 거니까 지금은 좀 놔둬. 내가 본처 자리는 확실하잖아. 본처 자리라니요. 저를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결혼제도 안에서의 역할로만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제 감정이나 상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사회적 체면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정말 이게 행복한 삶일까? 답은 명확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준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체면이나 조건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가 가능할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간 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사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 휴가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묻길래 한국에 잠깐 여행을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상사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한국요? 왜 굳이 한국에? 유럽이나 미국도 좋은 곳이 많은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편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은 여행 갈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서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국다운 곳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서준 씨의 답장은 정말 빨랐어요. 정말요? 너무 좋네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곳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과연 제가 기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준 씨가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손에는 아사미 씨 환영합니다라고 쓴 작은 피켓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이런 준비까지 해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피곤하시죠? 먼저 맛있는 거 먹고 천천히 구경하실까요? 서준 씨의 첫 인사도 밥 먹었어요? 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심 표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공항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한국에 오셨으니까 진짜 한국 맛을 느껴보셔야죠. 김치찌개 어때요? 좀 매울 수도 있지만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식당 사장님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머, 한국어도 잘하시네요. 김치찌개 어때요? 입에 맞아요? 사장님이 정말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비스예요. 라고 하면서 추가로 반찬들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일본 식당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장과 손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사장님은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일본 분이 우리 김치찌개를 좋아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자주 오세요. 이런 따뜻함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에 서준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북한산이었어요. 한국의 자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심 근처에 이런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게 한국의 특별한 점 중 하나거든요. 북한산에 오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니요.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일본과는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등산할 때도 서로 인사를 하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조심히 내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등산할 때 보통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등산 자체가 사람들과의 교감의 장인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서준 씨가 어때요? 우리나라 예쁘죠?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일본에서 이런 풍경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서준 씨가 각 나라마다 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좋은 나라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폄하하지 않는 태도 말이에요. 하산 후에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해질 무렵의 한강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강에서 먹는 치킨은 별미죠. 서준 씨의 말에 따라 저희도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의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서준 씨가 맞아요. 우리는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는 편이죠.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나타내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성숙하다고 배워왔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네요. 저녁이 되어서 서준 씨 집으로 갔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준 씨의 부모님이 저를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맞아주신 거예요. 어머, 일본에서 온 아가씨구나. 서준이가 계속 얘기하더라니. 어서 와, 우리 딸 온 것 같네.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라는 표현에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를 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걸까요? 일본 음식 좋아하지만 우리 한국 음식도 한번 먹어봐. 엄마가 특별히 준비했어. 어머니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저녁상을 받고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여러 가지 나물까지. 이 모든 걸 처음 만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먹어. 일본에서 고생 많이 했지?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 아버지께서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내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승무원 일이 힘들겠다. 항상 웃어야 하고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해.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일본에서는 가족끼리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드문데
이 한국 가족은 저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어머니께서 우리 딸 혹시 일본에서 힘든 일 있었어? 표정이 좀 어둡더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서준이한테 들었어. 일본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여기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그 순간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모든 고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타의 배신, 가족들의 무관심, 회사의 억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던 공허함까지.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가끔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런 남자는 만날 가치도 없어.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줘야 하는 거야. 너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리고는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서준 씨네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어때? 한국 생활 어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껴요. 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소중한 존재지. 넌 우리 딸인데. 일본에서 그런 소리 못 들었어? 참,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제대로 대접해 줄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건부 사랑만 받아왔던 것 같아요. 완벽해야 사랑받고, 실수하면 비난받고, 감정을 드러내면 미성숙하다고 여겨지고.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처음 만났다서 거리감을 두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각별히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들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준 씨가 한국의 여러 곳을 보여주셨는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도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예쁘게 나왔네. 한복이 잘 어울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할 때도 가게 사장님이 일본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이거 서비스예요. 라고 하시면서 작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한국 어디서나 느껴졌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일본처럼 모두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어디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저녁, 서준 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사미 씨, 혹시 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편하네요. 처음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아사미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처음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사실 저도
서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시간도 끝이 날 때가 되었어요. 일주일의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이별할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서준 씨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딸 일본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서준 씨도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좋은 방법을 찾을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 같았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랑, 조건 없는 받아들임, 따뜻한 배려와 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도쿄에 도착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케이타를 보면 더 이상 감정이 없었고 회사의 억압적인 분위기도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감정과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케이타와 결정적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라고 말했더니 케이타가 정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한국, 거기서 뭘 배운다고. 그냥 관광객이라서 친절하게 해준 거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파일럿이랑은 연락 끊어. 오해 살 만한 일은 하지 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경험한 진심 어린 따뜻함을 왜 이렇게 폄하하는 건가요? 그리고 서준 씨와의 관계를 왜 문제 삼는 건가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진심 어린 친절을 받았어. 그리고 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자 케이타가 더욱 흥분하면서 좋은 사람. 너 혹시 그 남자한테 빠진 거야?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고.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와 만났는데 나는 좋은 사람 한 명 만나면 안 돼. 그건 다른 문제야. 나는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는 내 약혼자잖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마음대로 하면서 저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서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일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서준 씨의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혹시 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저 때문에 힘드시면. 아니에요. 서준 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서준 씨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자 서준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사미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서준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사미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해요.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들도 반대할 거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가요? 아사미 씨가 평생 불행하게 살아도 괜찮을 만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평생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었어요. 서준 씨, 저 정말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서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그 대화 이후 정말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어요. 먼저 케이타와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케이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장난하는 거지. 한국 여행 다녀와서 갑자기 왜 이래?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결정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위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케이타가 화를 내면서 그 한국 남자 때문이지. 너 정말 바보 같다. 확실한 건 놔두고 불확실한 걸 선택하다니. 확실한 게 뭐가 좋아요? 서로 사랑도 없으면서. 저는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케이타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부모님께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한국으로 간다고? 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버지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리고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놔두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미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안정적인 회사, 좋은 약혼자 다 놔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다니. 엄마,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복. 그런 걸로 밥 먹고 살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에서 뭘 할 건데? 언어도 완전히 통하지 않을 텐데. 가족들은 제 결정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남자한테 속은 거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만 계속하셨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반응이 가장 심했어요. 한국,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장 그런 생각 접어.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왜 반대만 하시는 걸까요? 제 행복보다는 체면과 세간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상사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사미 씨,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승진 기회도 있고 조건도 좋은데. 개인적인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그 한국 파일럿 때문인가요?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너무 성급해요. 좀 더 신중하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냈어요. 그렇게 사직 절차를 마치고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곳도 알아봐 주시고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곳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서준 씨 가족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후회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이 결정을 내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마지막에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반대는 하셨지만 결국 제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준 씨와 그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큰 현수막까지 준비해서 아사미,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우리 딸 왔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넌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준 씨도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부터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워낙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일본에서와 같은 억압적인 분위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한국 직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들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아사미 씨, 아침 먹었어요? 못 먹었으면 같이 먹어요. 첫 출근 날부터 동료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것을 묻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거 맞죠?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우리 점심 때 같이 먹어요. 진짜 맛있는 집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동료들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면세점에 일본 관광객 한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여기 직원들은 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 일본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을 텐데. 한국 동료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료분이 당황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은 충분히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본어로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손님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일본 분이시구나. 그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한국 직원을 무시하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더니 그 손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서비스는 일본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그 손님은 별 말씀 없이 가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동료분이 저에게 와서 고마워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팀이고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융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서준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서준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였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아사미, 당신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서준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들이 결혼식에 오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준 씨 어머니께서 직접 일본에 계신 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의 어머니입니다. 아사미가 정말 좋은 딸이에요.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결혼식에 와주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말씀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사미는 이제 우리 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당신들의 딸이기도 해요. 두 나라의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에 제 어머니도 감동하셨나 봐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한국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 우리도 결혼식에 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한국식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금세 친해지셨어요. 특히 한국식 음식을 준비해 드렸는데 일본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비빔밥이라는 게 정말 맛있네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독특해요. 아버지께서 비빔밥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서준 씨 아버지께서 비빔밥은 우리나라의 철학이 담긴 음식이에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모여서 더 맛있는 하나를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어머니도 정말 의미 있는 음식이네요. 한국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준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사미, 당신이 한국을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준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인천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은 정말 달콤했어요. 매일 아침 서준 씨가 잘 잤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데이트하고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을 함께 보내는 게 정말 좋았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하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킨 먹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일상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후 정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서준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서준 씨가 정말 기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정말요? 와, 정말 기뻐요. 우리 아이가 생기다니. 양가 부모님들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일본 어머니께서 한국까지 오셔서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손자 손녀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어. 임신 기간 내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서준 씨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임산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몸 조심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양가 할머니들이 서로 아기를 보겠다고 하시면서 경쟁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녀야 할머니한테 와. 아니야, 이 할머니한테 와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이는 두 분 모두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할머니 품에서도 웃고 일본 할머니 품에서도 웃고 역시 우리 하늘이는 특별해. 두 나라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는구나. 서준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늘이 100일 때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어요. 인천공항에서였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서준 씨와 처음 만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해서 선택했어요. 동료들, 양가 가족들,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늘이도 이런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서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부부를 보고 감동받았던 순간, 서준 씨와 첫 만남,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던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늘이를 재우면서 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하고 매일 느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서로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하늘이에게 이런 사랑을 물려주어야 해요. 국적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늘이가 돌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손녀와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지. 그리고 한국 며느리들과도 친해지고 싶어. 반대로 서준 씨 어머니께서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어른과 대화하려면 일본어도 알아야지. 그리고 아사미의 고향 문화도 이해하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한국 할머니가 하늘아, 밥 먹었어? 라고 하면 네, 할머니. 라고 대답하고 일본 할머니가 하늘짱, 겐키. 라고 하면 겐키 데스. 라고 대답해요. 정말 신기하고 예쁜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하늘이가 3살이 되었는데 정말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한국의 많은 이모 삼촌들까지. 정말 많은 가족들이 하늘이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하늘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기도 해. 그리고 그게 정말 특별한 거야. 두 나라의 좋은 점들을 모두 가질 수 있거든. 와, 그럼 나는 특별한 거구나. 하늘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면세점 팀장이 되었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종종 과거에 저와 비슷한 일본 여성들을 만나게 돼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공허한 표정을 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한국은 어떠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회사 출장으로 왔어요. 아, 그렇구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죠. 그리고 가끔은 제 이야기도 해드려요. 저도 원래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문화도 매력적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세요. 정말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우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용기를 내보세요. 진짜 행복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면세점에 한 일본 여성이 오셔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아사미 미즈키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어디서? 저는 야마다 유키라고 해요. 작년에 여기서 만나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 그때 그분이구나 싶었어요. 작년에 출장으로 왔던 회사원분이었는데 정말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아, 기억나요. 그때 그분이시구나요. 근데 어떻게? 사실은 저도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아사미 씨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정말요?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일본 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어요. 제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요. 특히 직장 동료들이 가족처럼 대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아사미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말씀해주신 진짜 행복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일 문화교류 모임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과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모임이에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각국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요. 아사미 씨, 용기가 안 나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항상 덧붙여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요. 지금 하늘이는 4살이 되었고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준 씨와 이름을 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하늘이니까 둘째는 바다는 어때요?
하늘과 바다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바다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처럼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다로 정했어요. 요즘에는 가끔 일본에 있는 옛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사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후회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그럼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나도 가끔 그런 삶을 꿈꿔봐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꿈꾸지만 말고 실행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라고 말해드려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후회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마다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준 사랑과 따뜻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서준 씨는 물론이고 서준 씨 가족분들, 직장 동료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주셨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의 육아 문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늘이를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게도 육아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공동체적 육아 문화가 정말 감사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느낌이에요. 하늘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밝고 사회성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을 잘 따라요. 며칠 전에는 하늘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한국이 좋아.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이 땅에서 제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 계신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세요. 손자, 손녀들 가까이서 키우고 싶어. 그리고 한국 생활도 경험해보고 싶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시니 정말 세월의 변화를 느껴요. 한국 생활 어때? 정말 좋아? 네, 정말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 따뜻해서 외롭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 선택이 가족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 제 꿈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은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제 경험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 여성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되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이와 바다가 자라면 이 아이들이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멋진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말이에요. 벌써부터 하늘이는 엄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말 못하면 내가 통역해 줄게. 라고 말해요.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요.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막연하게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거야라는 희망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정말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극복해온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따뜻한 땅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어요. 완벽한 승무원, 완벽한 약혼자,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삶은 공허했어요. 지금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저 자신이에요.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화날 때는 화를 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하고 매일 느껴요. 특히 서준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아침에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일본에서 케이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진심 어린 대화가 없었거든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나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서준 씨와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해요. 서로의 생각, 감정, 꿈까지 모든 걸 공유하죠.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서준 씨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자세히 얘기해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줘요. 반대로 서준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저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죠.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하고 생각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육아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더욱 협력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이가 아플 때는 둘이서 밤새 간호하고 하늘이가 새로운 말을 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이런 순간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셨어요. 특히 하늘이 때문에 더욱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한국 할머니와 일본 할머니가 함께 하늘이를 돌봐주셨는데 서로 말은 잘 안 통해도 하늘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시더라고요. 하늘이가 밥을 잘 안 먹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육아 노하우도 나누시고 때로는 하늘이 돌보는 방법을 놓고 토론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은 통하는 거구나 하고. 최근에는 두 할머니께서 함께 요리도 하세요. 일본 할머니가 한국 요리를 배우시고 한국 할머니가 일본 요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본 계란말이도 참 독특해요. 단맛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요리를 배워가면서 더욱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저희 가족이 함께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두 나라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요리들이에요. 하늘이도 할머니들 요리가 제일 맛있어. 라고 하면서 정말 잘 먹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의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양함의 근원이라는 걸 느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고 풍부해지는 거죠. 요즘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가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어요. 아사미 씨는 한국 사람 같아요. 정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시네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주실 때면 정말 기뻐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일본 문화적 정체성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일본 사람으로서의 저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인천공항에서도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일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잘 알려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일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사미 씨가 딱 맞는 사람이네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느껴요. 저 혼자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제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늘이와 바다가 자라면 이 아이들이 더 큰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는 벌써부터 엄마 나는 커서 한국과 일본을 더 친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지금까지 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체면과 형식에 갇혀 살던 제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저, 완벽하지 못한 저를 질책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천공항에서 목격했던 한국 부부의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이는 두 분 모두를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할머니 품에서도 웃고 일본 할머니 품에서도 웃고. 역시 우리 하늘이는 특별해. 두 나라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는구나. 서준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늘이 100일 때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어요. 인천공항에서였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서준 씨와 처음 만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해서 선택했어요. 동료들, 양가 가족들,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늘이도 이런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서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부부를 보고 감동받았던 순간, 서준 씨와 첫 만남,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던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늘이를 재우면서 서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하고 매일 느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서로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하늘이에게 이런 사랑을 물려주어야 해요. 국적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늘이가 돌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계신 제 어머니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손녀와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지. 그리고 한국 며느리들과도 친해지고 싶어. 반대로 서준 씨 어머니께서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어른과 대화하려면 일본어도 알아야지. 그리고 아사미의 고향 문화도 이해하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한국 할머니가 하늘아, 밥 먹었어? 라고 하면 네, 할머니. 라고 대답하고 일본 할머니가 하늘짱, 겐키. 라고 하면 겐키 데스. 라고 대답해요. 정말 신기하고 예쁜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하늘이가 3살이 되었는데 정말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한국의 많은 이모 삼촌들까지. 정말 많은 가족들이 하늘이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하늘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기도 해. 그리고 그게 정말 특별한 거야. 두 나라의 좋은 점들을 모두 가질 수 있거든. 와, 그럼 나는 특별한 거구나. 하늘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면세점 팀장이 되었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종종 과거에 저와 비슷한 일본 여성들을 만나게 돼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공허한 표정을 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한국은 어떠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회사 출장으로 왔어요. 아, 그렇구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죠. 그리고 가끔은 제 이야기도 해드려요. 저도 원래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문화도 매력적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세요. 정말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우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용기를 내보세요. 진짜 행복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면세점에 한 일본 여성이 오셔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아사미 미즈키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어디서? 저는 야마다 유키라고 해요. 작년에 여기서 만나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 그때 그분이구나 싶었어요. 작년에 출장으로 왔던 회사원분이었는데 정말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아, 기억나요. 그때 그분이시구나요. 근데 어떻게? 사실은 저도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아사미 씨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정말요?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일본 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어요. 제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요. 특히 직장 동료들이 가족처럼 대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아사미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말씀해주신 진짜 행복한 삶을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일 문화교류 모임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과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모임이에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각국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요. 아사미 씨, 용기가 안 나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항상 덧붙여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요. 지금 하늘이는 4살이 되었고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준 씨와 이름을 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하늘이니까 둘째는 바다는 어때요? 하늘과 바다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바다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처럼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다로 정했어요. 요즘에는 가끔 일본에 있는 옛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사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후회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그럼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나도 가끔 그런 삶을 꿈꿔봐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꿈꾸지만 말고 실행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라고 말해드려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후회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마다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준 사랑과 따뜻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서준 씨는 물론이고 서준 씨 가족분들, 직장 동료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주셨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의 육아 문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늘이를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게도 육아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공동체적 육아 문화가 정말 감사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느낌이에요. 하늘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밝고 사회성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을 잘 따라요. 며칠 전에는 하늘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한국이 좋아.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이 땅에서 제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 계신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세요. 손자, 손녀들 가까이서 키우고 싶어. 그리고 한국 생활도 경험해보고 싶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시니 정말 세월의 변화를 느껴요. 한국 생활 어때? 정말 좋아? 네, 정말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 따뜻해서 외롭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 선택이 가족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 제 꿈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은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제 경험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 여성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되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이와 바다가 자라면 이 아이들이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멋진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말이에요. 벌써부터 하늘이는 엄마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말 못하면 내가 통역해 줄게. 라고 말해요.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요.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막연하게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거야라는 희망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정말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극복해온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따뜻한 땅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어요. 완벽한 승무원, 완벽한 약혼자,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삶은 공허했어요. 지금의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 저 자신이에요.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화날 때는 화를 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하고 매일 느껴요. 특히 서준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아침에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일본에서 케이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진심 어린 대화가 없었거든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나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서준 씨와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해요. 서로의 생각, 감정, 꿈까지 모든 걸 공유하죠.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서준 씨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자세히 얘기해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줘요. 반대로 서준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저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죠.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하고 생각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육아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더욱 협력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이가 아플 때는 둘이서 밤새 간호하고, 하늘이가 새로운 말을 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이런 순간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셨어요. 특히 하늘이 때문에 더욱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한국 할머니와 일본 할머니가 함께 하늘이를 돌봐주셨는데 서로 말은 잘 안 통해도 하늘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시더라고요. 하늘이가 밥을 잘 안 먹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육아 노하우도 나누시고 때로는 하늘이 돌보는 방법을 놓고 토론, 도와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와요.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은 통하는 거구나 하고. 최근에는 두 할머니께서 함께 요리도 하세요. 일본 할머니가 한국 요리를 배우시고 한국 할머니가 일본 요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본 계란말이도 참 독특해요. 단맛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요리를 배워가면서 더욱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저희 가족이 함께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두 나라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요리들이에요. 하늘이도 할머니들 요리가 제일 맛있어 라고 하면서 정말 잘 먹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화의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양함의 근원이라는 걸 느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고 풍부해지는 거죠. 요즘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가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어요. 아사미 씨는 한국 사람 같아요. 정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시네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주실 때면 정말 기뻐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일본 문화적 정체성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일본 사람으로서의 저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인천공항에서도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일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잘 알려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일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사미 씨가 딱 맞는 사람이네요.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느껴요. 저 혼자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제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늘이와 바다가 자라면 이 아이들이 더 큰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는 벌써부터 엄마 나는 커서 한국과 일본을 더 친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지금까지 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체면과 형식에 갇혀 살던 제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소중한 가족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저, 완벽하지 못한 저를 질책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천공항에서 목격했던 한국 부부의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서준 씨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한국 가족들을 만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들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하면서는 진정한 동료애와 인간적 따뜻함을 느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웠어요. 모든 게 새롭고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한국어도 더 완벽하게 구사하고 싶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저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가치,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문화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런 가치들이 저를 치유해 주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제 아이들도 이 따뜻한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거라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요. 특히 서준 씨와 서준 씨 가족분들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